머리가 아플 때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 이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다가도 혹시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애매한 두통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머리 한쪽이 지끈거리기 시작하면 그냥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고 넘기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만성두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두통이 정말 그냥 피곤해서 보내는 투정인지 아니면 이봐 주인, 나 좀 제대로 살펴봐줘 하고 보내는 심각한 경고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일상 속 아주 흔한 원인들부터 살펴볼 건데요.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90%입니다. 우리가 겪는 두통의 열의 9은 사실 병원에 갈 만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통은요, 말하자면 우리 뇌가 보내는 배터리 부족 경고등 같은 거예요. 나 지금 에너지 다 떨어졌어. 제발 좀 쉬게 해줘. 하고 소리치는 거죠. 혹시 평일에는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야만 겨우 회복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수면 빚을 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랑 어깨 근육이 막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바로 이 뭉친 근육들이 머리 뒤쪽으로 가는 신경을 꽉 누르면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긴장성 두통이죠. 혹시 뒷골이 뻐근하게 당기는 듯한 통증을 자주 느끼세요? 그건 아마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었거나 아니면 끼니를 걸러서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일 수 있어요. 가만,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걸 해볼게요.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머리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간단한 질문 몇 개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카페인이 들어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싹 수축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그 효과가 떨어질 때예요. 혈관이 갑자기 다시 확 넓어지면서 오히려 더 심한 반동 두통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 숙성 치즈나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요.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혈관을 자극해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가진단 질문이에요. 사실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햄이나 소세지 색깔을 예쁘게 만들려고 넣는 아질산염 같은 성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음식들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조절해 봤는데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내 두통, 이거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가? 하는 그 근본적인 걱정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얼마나 자주 아픈가 하는 빈도와 진통제가 잘 듣는가 하는 효과예요. 어쩌다 한번 아픈 건 일시적인 필요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에 절반, 그러니까 15일 이상 머리가 아프고 약을 먹어도 그저 그렇다면 이건 우리 뇌가 통증 자체에 너무 예민해져 버렸다는 신호, 즉 만성두통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는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첫째, 한 달의 절반 이상 두통이 있다. 둘째,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형광등 불빛이나 작은 소음이 유난히 괴롭게 느껴진다. 셋째,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점점 더 자주 찾게 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것처럼 와, 내 평생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싶은 벼락 같은 두통이 찾아온다면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뇌출혈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아주 실용적인 예방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아! 하실 거예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지만 어두운 환경은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죠. 1시간에 5분 스트레칭은 긴장성 두통의 원인인 근육 뭉침을 바로바로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주말에 늦잠 자는 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서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플을 끊고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두통이 찾아오는 횟수를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통은 그냥 참고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몸이 나한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나 좀 돌봐줘 하고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듣고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